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가족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캠브리지 주거지를 보여주신 영상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용도로 밝히신 이메일 주소는 아니지만 일단은 연락을 드려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캠브리지로 반년 정도 방문 예정입니다. 코비드 전에는 1년에 두어 번 캠브리지 동쪽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로 출장을 다녀서 지역에 익숙하지만 가족을 데리고 가려니 집을 구하고 5살이 되는 아이의 학교 찾는 문제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에도 연락을 드려보고 요 몇 년간 미주님의 영상으로 저는 익숙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려봅니다. 혹시나 보금자리 셋업을 위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라고 정재영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재영님과 제가 인연이 닿아서요. 이메일로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도착하신 다음에 이미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은 저랑 제 와이프가 정재영님 그리고 정재영님 가족분들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외롭기도 하고 또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영국으로 날아오셔서 저랑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되고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정재영님 그리고 정재영님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한 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네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장 좋았습니다. 12.4% 한 주 동안 주가가 올라갔고요. 자, YTD 수익률 13.1%를 찍고 있습니다. 텔라닥이 8.6% 올라갔고요. YTD 17.5%, 에디타스 7.77%, 누홀딩즈 7.08% 올라갔고요. 쇼피파이가 일주일간 5.5% 플러스 보였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이 5.41%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4.34%, 크리스퍼 3.38% 올라가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움직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SQM, 소시에데드 퀴미카가 19.9% 떨어졌는데요. 금요일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15.55% 마이너스 보여줬고요. 엘버말 역시 14.83%, 로블록스 10.9% 마이너스,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7% 떨어지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34%까지 떨어졌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10%, 오픈도 마이너스 9.4, 루시드 마이너스 9.06%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4.34%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은 이제 27%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1.3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 85.57%,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117%나 올라갔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0.12, YTD 플러스 27%,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3, YTD 플러스 19%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넷플릭스가 3% 넘게 떨어졌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3.24,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3.88, 테슬라가 마이너스 10.7%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기사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역시도 구독자분께서 문의하신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엊그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청하는 매니아 다니엘 황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서 영문 뉴스를 읽어주시는 것이 좋아 시청을 시작했다가 미조님의 투자 철학에 매료되어 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킹알파를 통해 데이터에 의한 객관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ER, PBR, PEG와 함께 매출 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모멘텀 등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식 종목별로 찾아서 엑셀 작업을 하는 것은 바보짓인 것 같습니다. 시킹알파에서 종목 단위 또는 전체 정보를 엑셀 등으로 내려받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킹알파 메인 메뉴 가셔서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메뉴 중간쯤에 보면 포트폴리오 섹션이 있습니다. 올 포트폴리오 가셔서 포트폴리오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뉴 포트폴리오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즈된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종목 여기에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포트폴리오를 누르시면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빠망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해서 제가 8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질문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엑셀 시트로 옮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엑셀로 트랜스퍼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미 엑셀 모습이 나오죠. 이 엑셀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작성이 된 거죠. 자, 보시면 My View, Summary, Holding, Rating, Earning, Dividend, 여기 밑에 탭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종목으로 구성하신 모든 포트폴리오의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나오고 퍼포먼스도 나오고요. 모멘텀, 프로피타빌리티도 있죠. 프로피타빌리티에 나와 있는 정보들 밑에 보시면 오너십에서 더 가시면 부채 정보도 나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킹알파 상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한 5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정보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 보내주신 데니엘 황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시킹알파 이용하시다가요, 조금이라도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성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존 방송 밑에 영상 밑에 있는 댓글창이 있잖아요.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께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는 지난주에 미국 증시 동향을 우리가 체크해 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카탈리스트 와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리스트 와치는요, 시킹알파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보내주는 기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떠한 카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죠. 4월 24일을 보시면요. 자, CBOE 글로벌 마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CBOE는 뭐냐면 시카고 보드 옵션즈 익스체인지를 얘기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옵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런칭한다. 원데이 버전 빅스 지수가 나옵니다. 자, 빅스 지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포지수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30일 동안 옵션 거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이러한 지수를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1일짜리, 하루짜리 버전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할 때 이 하루짜리 빅스 지수는요, 다가오는 미래, 가까운 미래에 대한 변동성을 30일짜리보다 오히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보도가 되면요, 제가 이 하루짜리 빅스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오늘 IPO 로컵이 풀리는 종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빌아이고요. 모빌아이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인텔에서 떨어져 나간 자율주행 기업이죠. 자, 모빌아이 주가가 지금 YTD로 36%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로컵이 풀리고 나면 주가가 폭락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루시드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루시드의 주주들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스톡 인센티브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스톡, 주식을 주는 그런 혜택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번에 39.2 밀리언이니까 3,92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한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내일 4월 25일은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을 발표하고요. 알파벳, 비자, 펩시코, 맥도날드 등이 이제 그들의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수요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잉도 어닝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쿠라는 성장 주식도 어닝을 발표하는 것이 수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 레포트니까요. 최종 결정이 나온다. 자, 영국의 컴페티션 앤 마켓 오토리티 규제기관이죠. 독점 규제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4월 27일로 넘어갑니다. 자, 4월 27일 목요일 날도 굵직굵직한 어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마스터카드, 엘리릴리, 머크, 캐터필라 그리고 에브비가 어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4월 28일이죠. 4월 28일 날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엑손모빌이 있고요. 쉐브론 그리고 콜게이트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침이죠.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게이지, 인플레이션의 측정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코어 PCE입니다. 자, 코어 PCE가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시장의 전망치는 0.3% 지난달 비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4.5% 정도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코어 PCE가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의 주가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3%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가 금요일날 올라갔다. 그 이유는요, M사이언스 때문입니다. M사이언스라는 기관은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리서치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 밑에 있는 산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M사이언스가 서제스트 하기를 이커머스 리더 아마존을 얘기하죠. 아마존이 1분기에 강력한 매출을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펌즈 데이터 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사이언스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투자 자문 기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체크해 보니까 시애틀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아마존이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노스 아메리카, 북미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마켓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매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갔겠죠. 따라서 소문의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뉴스가 발표되면 다시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3%나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글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요, 수많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크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의견을 댓글창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한 기업이 이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 기업을 보통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수혜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벤 로고프라고 써 있고요. 자, 이분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폴라 캐피탈에서 무려 25년 넘게 이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크 기업은 바로 애플이라고 합니다. 자, CNBC 프로에 등장을 하셔서 이러한 의견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애플이라는 기업은 일단 헌신적인, 그러니까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미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변화할 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상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특출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로고프가 얘기하기를 애플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시장에 모두 들어가 있다. 첫 번째 시장은 하드웨어입니다.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애플의 와치라든지
모바일폰 그리고 태블릿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드웨어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모두 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리 같은 테크놀로지를 봤을 때 시리는 이제 애플이 구축하고 있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보이스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펑션이 이미 하드웨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 같은데 이미 접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래시 디텍션도 개발이 되고 있다. 크래시 디텍션은요, 이제 애플의 인공지능이 사고가 나게 되면 이미 감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머전시에 연락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애플은 이런 기능이 발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베이스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애플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업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로고프라는 전문가는요, 또한 CNBC 프로와 있었던 인터뷰에서 애플 말고 4개의 기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타고 이 기업들 역시도 좋은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세 번째는 AMD, 네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을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5개의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사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애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애플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쪽에도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헬스케어와 이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겠죠.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애플이 준비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내용입니다. 자, 애플이 준비를 하고 있다. 언베일, 베일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면 6월 달에 6월 5일 6월 5일 날 애플의 애뉴얼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WWDC라고 부르는 컨퍼런스가 6월 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애플은 지금 보도되기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것이다. 자, 이번에 출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되어 있다. 자, 그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이번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이다. 따라서 헬스케어 앱이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애뉴얼 행사인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즈 컨퍼런스,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WWDC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록이 가능하다. 일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개인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기록을 모아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었고요. 자, 이러한 보도 내용은 인터널 다큐먼트, 즉 내부 문건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만 증진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티피컬 데이, 전형적인 하루의 모습을 분석을 하고 따라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 권유를 해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널라이징 서제스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운동이고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지 이러한 정보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알려준다.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전환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헬스케어 쪽에 정말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팀 쿡이 얘기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애플은 헬스케어 종목으로, 헬스케어 기업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애플에서 이번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이제 인하했던 테슬라가 드디어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EV 자이언트 기업인 테슬라가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차종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모델 S 그리고 모델 X에 한정해서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가격을 인하했던 것이 테슬라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업데이트된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모델 S 플래드 그리고 모델 X 플래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104,990에서 107,490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2.6% 올라가면서 97,490으로 가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도 2.9% 상승시키면서 87,490으로 새로운 가격표가 붙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가격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격표는 16%에 23% 정도는 낮은 수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0% 정도 급락을 했죠. 그 이유는 마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서는 이러한 마진이 떨어진 이유를 단순히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워런티 비용이었고요. 워런티 비용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급등하면서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텍사스 공장이었습니다. 이 두 공장에서 아직까지도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고요. 자, 세 번째 역시도 원자재 가격을 블레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더 안정화가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마진이 다시 한번 다음 분기부터는 20대 중반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안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음 분기의 어닝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분기에도 총이익률이 이번처럼 이제 20% 밑으로 보고가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경영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 분기부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더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IRA가 등장합니다. IRA는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 주식을 위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난 8월에 패스됐을 때, 통과됐을 때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목적,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 내에서의 카본 에미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요. 솔라 파넬이라든지 다른 청정 에너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 IRA의 주요한 목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요. 오히려 신흥국가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들한테 그러냐면요. 배터리 같은 이런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를 구축하는데 선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신흥국가들의 기업들한테는 커다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도항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발전도 이러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전기차의 텍스 크레딧이다. 따라서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 세계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 셀의 70%를 지금 중국 기업들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제정한 IRA 같은 경우는요. 이 배터리 파트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제한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지금 한국의 배터리 메이커들, 즉 예를 들어서 LG 케미칼,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된 한국의 기업들은요, 이미 현재로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배터리 기업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CATC가 있죠. 이 기업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 내에서 그들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프리 트레이드 파트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쉽게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요, 앞으로 한국의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CNBC 프로의 기사인데요. 자, 여기 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명의 미국 내에서 가장 훌륭한 10명의 애널리스트, 탑 애널리스트의 리스트가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그 기준은 지난 10년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팁랭스라는 리서치 기관에서는요,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애널리스트의 레코멘데이션, 권유 사항을 하나하나 분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랭킹은요,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애널리스트가 가장 훌륭한 리턴,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표 주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정확했는지 여기에 대한 순위가 녹아져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팀 랭스가 자랑하는 알고리즘이 이번에 에버리지 리턴, 평균적인 수익률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또한 석세스 레이트, 그 석세스 레이트라는 것은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 상승을 예측했는데 떨어졌으면 이제 석세스 레이트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했는데 거기에 맞게 주가가 1년 동안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점수를 받는 거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랭킹은요, 지난 10년이 기준이고, 그리고 10년 내내 수익률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끊어서, 따라서 예측을 했을 때 1년 후에 주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리된 10명이 지금 과거 10년 동안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1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크 리파시스고요. 자, 이분은 제프리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자, 그리고 이분이 담당하는 섹터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분의 에버리지 리턴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28.2%라는 엄청난 평균 수익률을 자랑해 왔고요. 석세스 레이트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73%. 73%면요, 10개 정도 주식을 추천하면 그 중에 적어도 7개 이상은 맞아 떨어진다. 엄청난 석세스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10명의 탑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6명이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기술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은 그런 성적표를 제출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마크 리파시스라는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지금 현재는 어떠한 종목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이 리스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팁랭스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크 리파시스의 프로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랭킹은 2위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랭킹은요, 지난 과거 1년의 성적표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따라서 과거 10년간의 성적은 1등이지만 과거 1년 만의 성적을 베이스로 하면 지금 현재 랭킹은 2위다. 8,385명 중에 2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아직까지도 72%,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리턴은 28.1%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이 마크 리파시스가 지금 현재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종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램 리서치, 두 번째는 ALGM이고요. 세 번째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번째 엔비디아, 다섯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여섯 번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일곱 번째 LSCC고요. 그 밖에도 이제 온 세미컨덕터도 보이고요. 마이크로칩,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수익률과 석세스 레이트를 보여주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해 보시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4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4월 달도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4월 달 여러분들 만끽하시고요. 봄 날씨인데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도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